이 덧술은 원래는 막걸리 밑술의 상태를 보면서 조정을 하긴 하지만 보통은 48시간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걸리 상태를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담근 밑술입니다. 술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확인했어요. 지금 완전히 발효가 된 것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발효가 되면은 이렇게 빗소리 같이 쏴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덧술하고 3일차쯤 되면 그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1차 덧술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지금 이미 효소들이 다 당화를 시켜서 밑술의 재료가 전부 다 당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큼한 술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가 되기 전에 밥을 더 넣어주면 그때부터 또 이제 효소들이 다시 당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화가 되고 나서 그러면 점점 효모균도 그렇고 변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효모균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힘이 세지거든요. 여러분 힘이 센 상태에서 발효를 하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지금 넣어주는 겁니다. 먼저 덧술 작업을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500g의 밑술을 쌀을 사용했기 때문에 덧술 1차에는 1kg, 2배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 총 과정은 이렇게 사실은 아주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 한다는 건 쌀 씻는다는 말인데 이게 힐백자에 세수할 때 그 세예요. 그래서 씻긴 씻는데 100번 씻는다는 말도 있지만 100번을 씻을 수는 없고요. 물에다 넣고 쌀뜨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물을 갈아주면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씻는 건데 씻을 때는 그냥 박박 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이렇게 손을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하얗게 물 나오면 버리고 또 물 넣고 또 버리고 이렇게 해서 100세를 하면 됩니다. 좀 정성스럽게 100세를 한 다음에 그대로 물에다 담가서 불립니다. 불리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저녁에 쌀을 씻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해보신 연구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3시간 이상 되면 똑같다. 몇 시간이 되고 그래서 3시간 이상 불리는 걸로 하고 불린 다음에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한 1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걸 갖고 고두밥 찌기 보통 40분에서 50분 사이를 찌게 되는데 화력에 따라 다르고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kg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되긴 할 거예요. 고두밥 찌는 시간은 찹쌀은 조금 짧고요. 맵쌀은 조금 길어요. 왜냐면 맵쌀은 안에 심이 좀 있어갖고 긴데 맵쌀을 찔 때는 중간에 한 40분쯤 됐을 때 한번 살수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찬물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더운 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찬물로 해요. 찬물을 싹 뿌려주고 한번 뒤집어줘요. 그러면 위아래 골고루 익기 때문에 익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뜸 들이기를 조금 더 해준 다음에 이제 넓게 펼쳐서 빠르게 식혀야 돼요. 천천히 식히지 말고 고두밥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빠르게 그렇다고 막 선풍기를 튼다거나 이렇게 해서 강제로 식히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너무 수분이 많이 안 날아가도록 식힙니다. 그렇게 다 식힌 다음에는 이제 이 밑술과 고두밥을 섞어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섞고 나서 손으로 잘 치대서 이 균을 적중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치대는 작업을 한 30분 한 다음에 잘 치대졌다 생각되면 여기 이 병에 병입하면 오늘의 덧술 작업은 끝입니다. 그럼 고두밥 찌기 위해서 여기 찜통. 그러니까 보통은 찜솥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많은 양을 할 때는 방앗간에 가서 소금을 넣지 않고 쪄달라고 그러면 쪄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들통 찜솥이다 생각하고 들통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것에 밑에 물을 채우고 위에 이제 보자기를 깔고 보자기가 좀 작은 걸 갖고 오셨는데 이거 이게 작을 때 찔 땐 괜찮은데 말릴 때 넓어야지. 펴야 되니까. 네. 자, 보자기 깔고 그 다음에 쌀을 넣을 거예요. 넣어주세요. 근데 일반 집에서는 전기밥솥이 있잖아요. 전기밥솥으로 해도 되나요? 근데 전기밥솥으로 하려면은 물을 일반 밥할 때보다 거의
밥할 때 이렇게 손등까지 하잖아요. 거의 불린 쌀이니까 거의 안 잡힐 정도로 해서 고두밥찌기가 있으면 고두밥찌기 아니면 그냥 일반 밥하기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밥솥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찌는 게 더 맛이 좋고요, 술이.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해보시면 알지만 밥솥으로 한 밥은 너무 익어가지고 호화가 된다는데, 호화가 상태가 잘 돼갖고 쌀이 탱글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찌면 아주 탱글탱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두밥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할 때 쌀알을 하나 만져서 이렇게 탄력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밥솥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찜솥에다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 들통에다가 제가 해보니까 가운데를 얕고 바깥을 두껍게 해주는 게 골고루 같이 익어요. 김이 왜냐면 이 바깥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딱 뚫어줍니다. 왜 뚫어주냐면 밑에까지 다 익었는 나중에 보기 좋으라고 뚫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뚜껑 덮으면 돼요. 자, 이제 30분이 지나서 한번 잘 익고 있나 한번 볼게요. 아직 좀 딱딱하죠? 심이 있나 없나, 이게 투명해지면 좋은 건데. 좀 투명해요? 덜 투명하지 않죠? 네,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칼수를 해서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이거는 이게 맵쌀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묵은 쌀은 더 심합니다. 이거 새쌀이죠? 본쌀 아니죠? 이렇게 넉넉하게 물이 어차피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이걸 따뜻한 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찬물로 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왜 국수 끓일 때도 찬물 한 번 넣어주면 속까지 잘 익는 원리를 주입해서 이제 저어주세요. 불은 끌게요. 위아래를 섞는다 생각하고. 뜨거우니까 조심. 아직 덜 됐네. 네, 밑은 단단하네. 네, 생쌀 약간 그런. 조금 들어올 때 탔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살살 이렇게 위아래를 섞어준다. 골고루 잘 익어라. 그리고 다시 가운데를 또 이렇게 쫙 펴주고. 가운데가 더 잘 익은 것 같아요? 아니면 덜 익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운데가 좀 이 밑부분에 끝 부분들이 더 이렇게 아직 덜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안으로 모아주면 되겠죠? 끝이 덜 익으니까. 이건 이제 찜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거 그때 알아서. 이렇게. 오, 이거 누룽밥도 네, 있어. 잘 익은 부분 이거 누르지. 누룽밥 되면 안 돼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뭐 내가 먹는 술이니까 팔 거면은 누룽밥으로 하면 안 되는데 더 고소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해봤는데 똑같더라고. 누룽지를 해봤는데 자, 해서 모양을 거쳐주고 한번 15분 동안 더 뜸을 들이겠습니다. 15분만 하면 되겠죠? 네, 지금 30분 이상 했으니까. 자, 잘 되었나?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뜨겁습니다. 상태를 보겠습니다. 뜨겁든지 어떻든지 계속 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 약간 심이 남아 있긴 한 것 같은데. 살짝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탱글탱글한 느낌. 탱글탱글. 이게 탄성이 있어요. 얌체콩처럼.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자, 잘 익었으니까 이제 식혀보겠습니다. 이게 식으면서 이렇게 수분도 같이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면은 우리 술에
수분이 같이 들어가야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분이 안 날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짧게 말리는 게 좋아요. 이 고두밥을 이렇게 펼쳐서 잘 식혀주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뒤적뒤적 해줬으면 이제 이 밥하고 우리 밑술, 술덫이라고 부르는데 술덫을 같이 섞어줄 겁니다. 섞어서 조금 치댄 다음에 병입을 하면 됩니다. 자, 한 톨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살살 잘 식은 것 같아요. 근데 웬일로 이렇게 살짝 누룽지가 보이죠? 원래 누룽지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넣어서 털고 밥이 탱글탱글하게 잘 됐어요. 조금 딱딱한 맛은 있는데 맵쌀이니까 이게 찹쌀로 하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술떡 물국을 끓고 있는 술떡을 여기다 다시 부어주도록 할게요. 절반쯤 붓고 한번 섞어주세요. 좋은 냄새 난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조금 이른 느낌, 술이 좀 덜 된 느낌이 있는데 이때가 첫 번째 덧술 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덧술 할 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더 과발효됐다 싶을 정도로 약간 더 이게 진행됐을 때 하시면 좋아요. 자, 다 됐고요. 자, 이제 됐어요. 네, 잘 섞었죠? 섞었습니다. 이렇게 찌르는 게 이렇게 해서 막 비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쌀알이 뭉개지니까 가볍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스펀지에 물을 먹인다 하는 생각을 꾹 눌렀다 놔주고 꾹 눌렀다 놔주고 꾹 눌렀다 놔주고 이걸 치댄다고 하는 거예요. 꾹 눌렀다 놔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릇을 돌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그러면 이게 밥알이 물을 먹고 올라온다는 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치대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치대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술은 손맛이니까 손맛 좀 든다 생각해서 이렇게 치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치대지면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이 벌써 발효가 시작된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살살 돌아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밑술을 그냥 이렇게 붓지 않고 한번 면포에 걸러서 누룩은 걸르고 나머지만 하기도 해요.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술 내릴 때 잘 걸러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방울이 보이죠? 여기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기포가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누르다 보면 기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 될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입을 하겠습니다. 넣을게요. 네. 벌써 걸쭉해졌어요. 아까처럼 허봉허봉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나중에 묻은 거는 닦아내면 되니까. 벌써 술 냄새 나네. 술 냄새가. 집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알뜰 주걱 이용해서 최대한 사용해서 깔끔하게.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제도 병입하고 나서 똑같은 걸 했잖아요. 오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는데 여기 보면 이 바깥에도 벌써 이렇게 묻었잖아요. 바깥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닦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닦는 게 아니고 항상 바깥에서부터 닦고, 이게 닦는 게 보기 좋으라고 닦는 것도 있지만 기운이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인입될까봐 일부러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닦아줄 거예요. 또 마지막은 알코올을 이용해서 싹 소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칙칙 분 다음에 젖을 정도로. 이거부터 싹. 이제 뚜껑을 닫고요. 밀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벌써 1차까지 해서 마무리됐죠. 3차 이제 이거를 그대로 따뜻하게, 온도가 30도 넘지 않게 27도 뭐 이 정도가 좋은데 한테 20도 넘고 25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가정집의 부엌 싱크대 밑에 이런 데가 그 정도 온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잘 놔두시고, 원래는 냉암소 어두운 데 보관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엌 싱크대 이미지를 얘기해 줬는데, 우리는 이게 처음 단 거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투명한 통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가스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환한데 두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 발효가 되면 나중에 쏴 하는 이제 소나기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발효가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그때 2차 덧을 갑니다. 2차 덧을 날짜는 오늘로부터 3일 이후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 사이에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때 똑같은 요령으로, 똑같이 고두밥해서 같은 요령으로 덧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안녕을 구하고 2차 덧을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